제가 알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복잡한 문제는 결코 혼자서 대충 처리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비원입니다. 오늘은 유언으로 건물을 넘겼는데 그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에 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을 받으면 텅텅 빈 깡통 건물을 받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다 세입자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세 보증금은 다 빚이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언니,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딸 둘의 아들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예금 6억 원, 전세보증금 4억, 그리고 구리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리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막내 남동생에게 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나와서 이 건물이 통째로 남동생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구리 상가 건물이 한 50억 정도 되고 거기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있어서 임차보증금 채무가 한 6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50억짜리고 거기에 전세 보증금으로 있는 게 갚아야 될 게 한 6억. 근데 이제 막내 남동생이 뭐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기존 건물 철거하고 자기가 빌딩을 새로 올리겠다 이러면서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의 돈으로 그 보증금도 다 변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이 내가 구리에 있는 상가 건물 아버지 소유였던 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내가 다 갚았으니까 누나들이 그 채무의 3분의 1씩을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맞는지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한번 정리해보면 그 남동생이 필링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임차인 내보내고 6억을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다 갚았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아버지의 채무를 처리한 거니까 3분의 1씩 나눠야 된다. 애매한데? 네, 아마 지금 그래서 뭐 분쟁은 이미 사실상 발생이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동생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동생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남동생이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의 갚아야 될 채무를 갚은 것을 가지고 누나들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유언으로 해서 상속재산을 넘기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유언으로 증여를 한다 해서 유증인데, 지금 사연에서 보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뭐 전체 재산을 통으로 넘긴다거나 전체 재산의 몇 분의 몇을 넘긴다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 구리에 있는 상가 건물을 꼭 집어서 그걸 넘기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딱 집어서 주는 거를 특정 유증. 그렇습니다. 이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좀 특유한 법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상속인들에게 그 유증된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상속인들이 유증받은 사람에게 넘겨져야 될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언한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소유권이 유언을 받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상속인에게 넘어갔다가 이 유언을 받은 사람이 그 건물 내가 유언을 받은 거니까 나한테 주세요 해서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생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특정 유증이니까 누나들을 포함한 상속인인 나까지 일단은 건물의 소유권을 받고 채무도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누나들도 똑같이 이걸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전혀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줄 때 이처럼 건물에 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건물을 넘길 때 그런 채무들은 상속인들이 갚아주고 넘겨라, 이렇게 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채무까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받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유언장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건물에 관한 채무도 다 승계하는 걸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에서 보면 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남동생이 구리 상가 건물을 소유권 이전받음과 동시에 그 구리 상가 건물에 있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다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들은 이런 법리를 주장을 해서 야, 이거는 너가 유증을 받은 거니까 채무도 네가 부담해야 돼. 우리가 너한테 갚아줄 의무가 없거든.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주장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그 근거도 있는 거네요. 약간의 속임수, 그런데 당하시면 안 되죠. 아니 유산 이런 상속을 좀 공평하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 가족 관계에서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딸, 남동생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식이 없잖아요. 아들인 거죠, 아들. 사실 이 상속재산 중에 보면 전세보증금 4억 있고 예금 6억 있으니까 10억도 큰 돈이긴 하지만 가장 메인은 구리 상가 건물이잖아요. 50억짜리. 보증금 반환 채무 6억을 빼더라도 44억 정도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유언을 아들한테 딱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사연자분의 아버님께서 아들을 유독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 분과 사연자분의 언니는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성속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제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동생이 예를 들면 이 구리 상가 건물을 새로 올려서 누나들한테 또 내 지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유언으로 받은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내 거야. 그리고 그건 나눌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지금 전체 상속재산 합계가 대략 생각해보면 그 전세보증금 4억에 예금 6억에 건물 50억 정도니까 60억이니까 그 중에서 50억을 홀랑 막내 남동생이 가져갔으니 유류분은 침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 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액을 계산할 때 구리 상가 건물하고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요. 유류분의 산정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의 비율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유류분 관리자가 받는 수유액 또는 수중액, 그러니까 유언으로 받거나 미리 사전 증여받은 금액을 빼고 유류분 권리자가 받는 순상속분액,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얻는 이익, 이거를 뺀 금액이 유류분액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유증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단 상속인에게 소유권과 그로 인한 채무가 다 넘어간다고 했죠. 그거를 실제 유증받은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일단은 남동생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일단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건물 가격을.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상속재무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보증금 4억, 예금 6억, 건물 50억 하니까 60억에서 임차보증금 6억 빼니까 얼마예요? 54억이죠. 이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 재산액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똑같은 이 남매니까 상속지분은 3분의 1이죠. 본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니까 결국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54억의 6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8억이죠. 그럼 8억에서 실제 이 딸들이 받은 상속분액을 빼면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거를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실제 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하느냐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남은 전세보증금 4억과 그리고 예금 6억은 오롯이 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은 이미 50억 정도 되는 거로 가져갔으니까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받아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억을 2분의 1씩 받아가게 되거든요. 딸들이. 그러면 얼마 빠집니까? 5억이 빠지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유류분액이 3억씩을 그러니까 사연자분하고 사연자분의 언니는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서 5억 받고 유류분으로 3억 받아서 8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연자분과 사연자분의 언니가 막내 남동생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기 위해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임차보증금 채무가 있는 건물을 유언으로 증여를 했을 때, 유증을 했을 때 이때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에 관한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사연이 사실 많은 법리와 여러 가지 판례들이 섞여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결코 혼자서 대충 처리하지 마시고요.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